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걱정과 불안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지혜를 구하는,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들어보니까 옆집에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부부싸움이 나는데 너무 시끄럽게 막 살림을 깨부수는 거야. 시끄럽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봤어요. 싸움을 말리려고 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그 옛날 이야기예요. 우유를 담는 통이 있는데 그 통을 집어 던지고 깨부수고 막 난리야. 그래서 얘기를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 두 부부가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옆집 부부가 가난하게 사는데 하루는 그렇게 아침에 이제 밤에 누워가지고 우리도 좀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부부가 얘기를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소를 한 마리 키우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젖소를 한 마리 키우면 좋겠다. 그런 거야. 기왕이면 암컷으로. 그래 그러면은 흑우가 좋겠네. 까만 색이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걔는 까마니까 이름을 깜리라고 짓자 그래요. 까만색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그러면은 걔를 잘 먹여야 되니까 나는 가서 그러면은 그 소꼬를 좀 베야 되겠다. 소꼬를 막 베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소젖을 짜야 되니까 소젖을 짜는 통을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진짜로 남편은 소꼬를 베러 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뭐를 했냐면 시장에 가가지고 젖을 담을 젖통을 심지어 5개나 산 거야. 하나는 담을 거, 또 치즈 발효시켜서 요거트 만들 거, 또 뭐에 쓸 거, 또 아무개 줄 거, 뭐 이렇게 다 하다가 마지막 한 통이 뭐냐면은 자기 여동생에게 줄 거야. 여동생에게 줄 거. 이렇게 5통을 계산을 해갖고 5개를 통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 남편이 속고를 배갖고 와서 보니까 아내가 젖통을 5개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유통이 왜 5개냐고 하니까 이거는 담을 거, 그 다음 거는 뭐 요거트 만들 거, 그 다음 치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가지고 누구야? 여동생 줄 거. 이렇게 된 거였는데 다 납득이 갔는데 여동생을 준다는 말에 남편이 화가 빵 난 거야. 아니 그게 얼마 된다고 여동생까지 챙기냐. 왜 당신 여동생을 챙기냐. 내 동생을 챙기지. 이러면서 둘이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싸우니까 이 옆에서 이제 간 분이 옆집 사람이 가가지고 쳐다보니까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내 말 틀렸냐고 막. 서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만 싸우라고 잔말 말으라고. 당신네 소가 우리 집 밭을 다 이겨놔가지고 야채가 다 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네 밭 없지 않냐고. 무슨 밭이 있다고 야채를 다 없앴다고 그러냐고. 뭘 밟아 이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소는 어디 있는데? 그리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계획을 하다 보면 가끔 쓸데없는 계획들을 현실로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상상으로만 끝이지 않고 그걸 현실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래를 사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미래를 현실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서 계획이라든가 실천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행복하게 지내시면 되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거든 아이들과 아내에게 더 잘해주면 돼요. 네, 내 일을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그러면은 그걸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꺼져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보살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병도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길을 가다 엎어질 수도 있고, 누구 가다가 구두굽이 나갈 수도 있고. 저는 그 옛날에 저기 경신 중고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오르막인데, 내리막 거기 있는데, 그 선거 벽보 보다가 옷을 멋있게 입고 이렇게 뻗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 얼굴을 갈았어. 근데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때 마침 애들이 그 하굣길이었어. 막 쏟아져 나오는,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 개도 안 아픈 거야. 얼른 일어나가지고 약속을 취소하고, 그러고 막 다시 그 숙소로 막 들어갔어요. 그러고 가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은 갈리고, 세상에 이 옷이 겨울인데 얼마나 두꺼워요? 빵꾸 났어. 구멍이 뽕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갈렸으니까 이거 저기 소독하고 부끄러워서 병원을 못 갔어. 그 스님이 엎어졌는데 손바닥도 갈리고 고생을 좀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막 그 경거망동하거나 막 방방 뜨거나 이런 사람도 아닌데, 그냥 벽보 쳐다보고 아, 저 사람이 나왔구나 이렇게 하고는 지나가다가 한 거예요. 오르막에 넘어진 게 아니라 내리막에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시기에 갈렸겠어. 근데 부끄러우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 누구에게나 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응?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꼭 어떻게 보냐면 자기 주관대로 업대로 바라봐요. 해석을 달리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이게 사실관계가 어떠한가를 보고 아, 이런 상황이네 하고 넘어졌네.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이 안 나왔으면 제가 아마 아프다 하고 잠시 엎어진 채로 느그적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아픈데, 이게 옷이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엎어져가지고 아픈데도 정신을 벌쩍 차리고 후다닥 일어나갖고 아닌 척 하려고 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거든요. 두루마기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막 들어온 거예요. 상황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상황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확대 해석하지 마시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그렇다고 축소해서 볼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줌을 딱 당겨가지고 바라보면 너무 잘 보여. 그러나 딱 거리를 두면, 적당한 거리면 그것이 잘 보이고, 그리고 더 멀리 보면은 별일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자, 다 같이 합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네, 별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토요일 예정이었던 원영 스님의 연화문답은 잠시 쉬어갑니다. 3월에 만나요.